반갑습니다. 대성마임에게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병호 선생입니다. 자, 2027학년도 수능수학 연간 커리큘럼 OT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OT에 앞서서요. 먼저 이제 OT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테니까 강사 소개 이걸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7학년도 수능 수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좀 어느 정도 방향성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 커리큘럼에 딱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그 방향성을 성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수학의 출제 경향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자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 강의의 특징과 장점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고 그 다음에 연간 커리큘럼 안내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사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은 정병호 이렇게 되겠고요. 제 학력을 이제 보시면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졸업했고 여기 이색 학력이 있는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졸업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다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 사회과학부 졸업 이거 별로 관련이 없는 양력 굳이 넣어야 되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분명히 이제 인강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저에 대한 뒷조사를 또 막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 선생 수학과 말고 다른 데도 나왔다고 하는데 뭔가 학력에 의혹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투명하게 이렇게 다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처음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회과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학교를 자퇴를 하고 문과 수능을 봐가지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입학해서 거의 공부를 좀 하다가 그때 애석하게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 사회학과 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하고 성공회대학교 이렇게 붙었는데 이제 장학금 받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수리과학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13년간 다닌 이색 학력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경력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대성마이맥과 두각학원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강의 경력이 20여 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96년부터 강의는 시작했고요. 근데 그거는 제 고향에서 강의를 좀 했고 제가 이제 잠깐 다녔던 학원의 원장님이 제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냥 학원비를 안 받고 제가 다니게끔 중학교 때, 그다음에 고1 때 조금 이렇게 다니게끔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례의 의미로 제가 이제 그 입시를 끝낸 뒤에 학생들 좀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 후배들, 속초 고등학교 후배들 가르치는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 이제 서울에서 강의를 한 게 2020년부터 강의를 해서 4, 5년 이 정도 됩니다. 과외 같은 거 제외하고요. 그냥 학원 강의만 순수하게 그렇게 돼요. 대치동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한 게 한 2009년인가 그 무렵부터 됐으니까 한 16년, 17년 요 정도 강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경력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은 학원들에서 수업을 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대성마이맥은 제가 이제 9년 차에 들어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각학원 여기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두각학원에서 연말까지 강의를 했고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26년 상반기 있죠? 그때는 인강에 올인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각학원에서 상반기 현강은 진행하지 않고요. 하반기 때 현강을 다시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수강 만족도 4.9점. 자, 이렇게 수강 후기나 거기서 만족도에서 이 정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최근에 어떤 매출의 성장세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저도 사실 저거 성장세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회사에서 제 페이지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연히 저도 발견하게 돼서 보니까 개념, 기출, 문제풀이, 모의고사 파이널 130%, 156%, 140%, 175%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강이 한 8년 진행을 했고 9년 차에 접어드는데 예전에 우리 제 동생인 정병훈 선생님하고 같이 인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때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분리해서 인강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을 다시 하니까 제일 밑에 순위부터 해서 10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어쨌든 그렇고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자, 제 어쨌든 소개는 간략하게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수능 수학 출제 경향과 그다음에 학습 전략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끝난 뒤에요. 2020학년도 수능 다음 날에 제가 수능 총평, 그다음에 학습 전략에 대한 영상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바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좀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수능 수학 출제 경향이 여기 첫 번째 교과 개념 기반 출제다. 사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평가원장님의 수능 당일날 메시지 이런 것을 보면요. 항상 교과서의 기본 개념만 충실히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했으며 EBS 연계 문항들 열심히 풀었다면 또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했다. 뭐 거의 사실 매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과 개념 기반 출제라는 게 수능 30년 역사 32년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역사 동안 매년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어찌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조금 더 어떤 특정 발상 이런 것을 많이 아는 학생이 유리한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지난 한 2, 3년, 3, 4년 사이에서는요. 조금 더 교과 개념 기반 출제 경향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 2, 3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 이거 발표하면서요. 사교육에서 쓰는 특수 스킬들, 이런 거 잘 안 통하는 문제들, 이런 거 위주로 출제하는 경향이 지금 좀 강화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특수 스킬 적용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낮은 편이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또 26학년도 수능을 보면 또 약간 이런 게 가미가 조금은 또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중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원은 변별을 어쨌든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교과 개념 기반 출제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변별을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출제하는데 그 고난도 문제의 특징이요. 보통 두 개 사이를 진동하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 개념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스케일이 큰 문제 있죠. 그냥 특정 엄청 그 고급 발상을 쓰지 않아도 기본 개념만 가지고 그다음에 계산 좀 하면 풀리는 문제이긴 한데 스케일이 커. 단계를 많이 밟아야 돼. 여기 단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스케일이 큰 문제들, 계산 중심성의 문제들. 자, 이런 게 출제돼서 변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상 중심성. 뭐냐면 계산은 좀 짧은데 또는 발상을 잘 쓰면 계산을 짧게 갈 수 있는데 자, 근데 발상을 잘 못 쓰면 계산이 좀 길어지는 문제. 뭐 이런 발상 중심성 문제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진동을 해요. 왜 진동을 하냐? 평가원은 이제 여론을 상당히 신경 쓰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 중심성 문제들 이게 이제 뭐냐면 2017학년도 18학년도 그 가형 기준으로 그때 당시 가형이 이과인데요. 이과 수학에서 2017, 2018학년도 수능 때 킬러 문제들이 가장 빡셌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들을 보시면 되게 스케일이 큰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욕을 먹다 보니 이제 그런 난이도 정도 수준, 그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문제들은 스케일을 줄여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킬러 시대 뭐 이런 게 도래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발상을 딱 특정 발상 이런 걸 잘 쓰면 잘 풀리는 문제들 이런 걸 출제하는 해가 그 이후에 몇 년간 또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갔다가 다시 그것이 또 이제 약간 비판적인 문제의식 사교육에서 쓰는 특수 스킬들 이런 거 잘 통하지 않냐? 이런 또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킬러 배제 정책 이것을 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한 뒤에 나온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약간 계산 중심적인 문제 예를 들어 2025학년도 구평 미적분 30번 이런 거 보시면요. 계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그런 계산 중심성의 문제들이 다시 부활한다든가 이런 조짐이 또 약간 있었고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얘기들이 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짓자 걸음을 계속 평가원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 때는 뭐 예를 들어 22번 확대 축소에 관한 내용 이런 게 나왔는데 뭐 그것도 특수 스킬이냐 말하기 좀 애매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발상을 좀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계산 중심성과 발상 중심성 사이를 계속 진동하는 양상으로 변별하는 문제들은 저 중간 어딘가를 잘 택해서 출제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변별하는 그 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한 두세 문제 또는 많으면 세네 문제. 자, 그런 문제들을 제외한 많은 문제들은요.
교과 개념 기반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과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강훈련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 이걸 일단 압도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그 개념이 그냥 뭐 문제풀이에 다 잘 적용되면요, 누구나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특수 스킬에 집착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문제들은 지금 요즘 수능 트렌드를 보시면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그냥 특수 스킬 거의 안 쓰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교과 개념을 딱 그냥 정석적으로 해석한 그 개념을 바탕으로 그걸 문제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독해하고 따박따박 풀어내는 능력 있죠. 이거에 대한 훈련을 강하게 한 사람들이 수능 때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풀 때 흔들리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풀이의 논리적인 측면에 대한 상시적 점검이 되게 필요해요. 바로 이 두 개는 그냥 거의 그 결합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교과 개념을 문제풀이에 딱 적용하다 보면 내가 왜 이 개념을 써서 이렇게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그 논리성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수능날 딴짓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딴짓이라는 게 뭐 수능날 갑자기 무슨 막 문제 풀다 밥을 먹고 이런 딴짓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무슨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딱 물어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직독직해를 딱 해버리면 이거 딱 문제를 읽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딱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게 교과 개념 기반이 약하고 논리성이 약한 상태에서 스킬 위주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뭔가 암기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암기한 게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나온지를 잘 모른 채로 그냥 내가 저런 거 배워봤는데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 그게 사실 딴 길로 가는, 엉뚱한 길로 가는 삽질인 경우가 많아요. 수능날 그런 삽질만 안 해도 사실은 88, 92 이상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삽질만 안 해도. 물론 그 공부를 좀 하긴 하셔야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서 삽질을 안 하면 그 정도까지 맞는 것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들, 이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발상, 풀이의 유불리,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또 잘 생각하고 그러시긴 해야 되는데, 기본 밑바탕은 이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딱 갖춰지면요, 수능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을 중심적 풀이 있죠. 이것을 연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점수를 확보한 채로 그 이상의 점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 특히 이제 1등급 정도 맞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은 여기다 더 덧붙여서 계산이 다소 많은 문항들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발상이, 특수한 발상이 필요한 문항들 있죠?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 이걸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까지도 골고루 공부하는 그런 학습을 해주셔야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중위권 학생들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려 봤고요. 이거에 기초해서 제 강의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 강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 강의의 특징과 장점, 특장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딱 있죠. 5가지 서술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확실히 이해시키는 명쾌한 설명. 제가 말을 또박또박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제가 청소년기 때,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초반 때 말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아.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모임에 가면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어렸을 때 말이 너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고 말이 너무 많고 질문을 맨날 던지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말이 없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대학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말이 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 합니다.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말을 명쾌하게 잘해요. 그래서 귀에 딱딱 박히게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뭐 엉뚱한 소리를 딱딱 박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그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진짜 이해 안 가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적을 거예요.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시켜 주는 게 제 능력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아예 몰라서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다. 제 경력 중에 이런 경력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한 10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문과 학생들 반을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반에서 문과 1등급부터 8등급까지 한 반에 놓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문과 당시에 6등급부터 9등급까지는요. 실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뭐냐, 모의고사에서 앞에 1페이지를 누가 찍어서 더 많이 맞추느냐 이거 가지고 갈리는 거야. 그래서 찍어서 한 3문제 맞추면 6등급, 한 문제 맞추면 8등급 막 이런 식의 느낌 있죠. 그런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었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보통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 한 페이지 푸는데 4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1등급이랑 같이 놓고 제가 수업도 했었어요. 물론 그 학생들이 뭐 다 이해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 이해시켜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1등급 학생들이 있는 반에서도 그래도 몇 달을 버티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엔 다 그만뒀지만 그래도 한 서너 달 이렇게 버티고 수업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잘 이해시킨다. 자, 이게 저의 강의 특징. 두 번째, 매우 체계적이고 세밀한 논리 전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게 논리적이다. 이런 아마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요. 저는 거의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고1 때 한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녔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말했던 그 학원. 그 학원에 이제 원장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고1 학생들한테 고3 본고사 문제를 막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진짜 하루에 한 5문제 푸는데 5문제를 풀면 모르는 단어가 70개에서 100개쯤 나오는 그런 수업을 해주신 뒤에 한 5개월 딱 수업하신 뒤에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러면서 학생들 다 내보내주셨어요. 그거 참 교육자로서 대단하신 분이시죠. 본인도 돈을 버셔야 되는데 다 내보내시고 가르칠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냥 다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한 줄 한 줄 풀이 과정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넘어가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엄청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전쯤에 제 인강에서 수강후기에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게 제 수업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수강후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풀이의 논리적 확신을 들게 하는 강의다. 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체화하고 받아들여서 자기도 그 풀이를 똑같이 따라해보고 이렇게 하면 자기 풀이의 논리적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 수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강 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우 논리 전개가 치밀하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풀이에 대한 자기 확신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일단은 교과 개념 플러스 알파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제 거로 완벽하게 체화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급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지금 수능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교과 개념 기반이 8, 90%는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특수 스킬 쓰이는 게 매우 비중이 작아요. 전체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그 정도. 물론 이게 상위권 학생들에겐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최상위권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 그 특수 스킬을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교과 개념만으로 뚫겠다 해도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과 개념 플러스 한 10% 내지 20%의 알파. 자,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그 알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적인 발상, 이런 것을 알면 좋은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 선별한 것들, 자,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사실 불필요한 것들도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 제 강의를 포장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제 강의, 되게 멋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쌈박한 뭘 보여드리고 이러면 그렇게 포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사실 인강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너무 포장을 안 하신다. 포장만 하면 선생님이 일타로 갈 수 있는데 포장을 너무 안 하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이 사교육계에 있으신 분한테 좀 들은 바가 있는데 근데 뭐 인강이 사실 포장이긴 하죠. 그렇긴 해도 그래도 이게 본질이 또 훼손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병훈 선생님하고 같이 인강을 하던 시절에 패스파인더라는 기출문제, 자, 그 기출 분석 강좌를 했었어요. 병훈 선생님은 지금도 현강에서 그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병훈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 6개월 동안 거의 모든 문제 해설을 다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제에 막 6개의 풀이 막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풀이가 엄청 자세하고 여러 가지 풀이들,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풀이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병훈 선생님 패스파인더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그거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또 안면이 있고 그 선생님들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하니까 이 패스파인더가 선생님들의 교본, 이런 느낌이다. 뭐냐면 여러 풀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또 공부하셔서 학생들 가르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패스파인더에서 그런 많은 풀이들을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병훈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강 이제 분리하고 나서 제 기출 분석 강좌를 이제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으로 좀 바꾸고 평가원 기출만으로 조금 좁혀서 이렇게 집중해서 가르치기로 좀 기획을 바꾼 뒤에 제가 이제 문제 해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조금 빼고 그렇게 조금 더 집중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물론 그런 풀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소화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또 꽤 있고 그래서 일단은 중심적 풀이들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추가적인 발상들 있죠. 추가적인 스킬들 이런 것들만 조금 선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수능 트렌드에는 좀 가장 맞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26학년도 수능 총평 찍은 걸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제가 수능 어떤 트렌드 이런 걸 다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출제될지를 미리 예상해서 적중한 문제들도 있고요. 나름 제가 평가원에 대해서 상당한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봤을 때 딱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많은 학생들이 가장 고득점을 받는데 효과적이다. 성적을 많이 올리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교과 개념 플러스 알파, 제가 선별한 그 알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출의 출제 흐름을 제가 엄청 읽고 있어요. 기출의 진화 발전, 이거에 대해서 흐름을 읽어서 예전부터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특히 기출 분석 강좌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1년 반 전에 나왔던 무슨 문제? 변형 문제다. 이것은 어떤 문제? 변형 문제고 이게 1년 반 전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문제고 해가지고 기출의 흐름들을 엄청 자세히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26학년도 수능 총평 찍은 거 영상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평가원의 어떤 출제 흐름을 읽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출의 출제 흐름을 읽고 가장 실전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수업. 자, 요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 풀이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어떤 한 문제 보고 이거 한 두세 가지 풀이 저울질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어떤 풀이로 갈 것인가? 이게 효과적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면 그중에서 중심적이고 실전적인 그런 풀이들을 구사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전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를 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 실전 개념 강좌 프로메테우스부터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이게 저의 강의의 특징과 장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연간 커리큘럼,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상반기에 인강에 올인하기로 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 이런 것을 하시고 커리큘럼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시는데 연간 커리큘럼 개요 이걸 한번 딱 보시면요. 레알 비기너스, 프로메테우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레알 비기너스, 프로메테우스,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빅포텐과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딱 보니까 작년 커리큘럼이랑 바뀐 게 없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실 제 커리큘럼에서 양을 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강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게요. 이유가 이제 뭐냐면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핵심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인강과 현강을 다 하다 보니까 다 하는데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강에서도 영상을 엄청 많이 찍어줍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의 몇 배를 찍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안 자가면서 거의 막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또 너무 선생님 피곤해 보이셔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일이 계속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그 닥친 일을 일단 처리하다 보니까 몇 달 뒤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강에 올인하겠다라고 한 것에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최고의 퀄리티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도 뭐 거의 최고에 가까운 퀄리티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많은 양의 일과 많은 양의 영상 촬영과 이것을 한 사람 치고 저만큼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그렇게 자부하는데 저처럼 아마 그렇게 찍어보세요. 퀄리티가 다 저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적은 양의 영상을 찍으면 거의 누구나 퀄리티 있게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저처럼 수험생들에게 많은 양을 가르쳐주고 특히 제가 기하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과목, 전 과목을 다 진행하고 현강에서도 뭐 파이널 때 모의고사 4회분씩 진행했는데 매주 4번 영상 다 제공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마 저만큼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많은 양을 진행해도 소수의 양을 찍은 그런 선생님들보다 제가 저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최고의 퀄리티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저평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강에 올인하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다면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커리큘럼, 그런 강의, 이걸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퀄리티를 높여서 진행을 해보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양적으로도 사실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양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흐름은 이렇게 돼요. 수학 입문, 레알 비기너스, 수능 실전 개념, 프로메테우스, 기출 분석 강좌,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그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빅4 에스컬레이드, 실전 모의고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그다음 파이널. 이렇게 진행되고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비기너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 입문 강좌, 기본 개념 강좌. 요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강좌고요. 교과 개념을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한 번쯤 배웠지만 많이 잊어버렸다. 이런 학생들 수강하면 괜찮습니다. 또는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아는데 기본적인 유형 문제풀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도 수강 강추합니다. 4등급에서 6등급 사이 학생들이 들으면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면 7, 8, 9등급 학생들은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7, 8, 9등급 학생들은요, 분명히 중학교 초반부터 거의 안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 강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비기너스들이 들으면 안 되는 강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수학 1 강좌 있으면요. 수학 1 처음 배우는 학생들 들으면 그냥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다 됩니다. 되는데 너무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그냥 중학교 1학년 거부터도 안 돼 있고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사실 레알 비기너스를 중학교 거부터 다 설명하는 거로 전부 개정을 하고 다 촬영을 다시 할까도 고민을 했지만 제 노동 시간을 이제 다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럴 각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의 과제로 조금 미뤘고요. 그래서 4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 강추고 7, 8, 9등급 학생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따라와 보겠다라고 하면 들으셔도 됩니다. 중학교 수학을 EBS나 이런 거에서 좀 기초적인 거 짧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들으면서 오시면 좀 좋아요. 물론 제가 여기 비기너스에서도 중학교 내용을 약간씩은 설명을 해주는데 아마 7, 8, 9등급 학생들에게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3등급 중 기본 개념이 약한 학생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이 레알 비기너스를 들어야 됩니까? 사실 안 들어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레알 비기너스의 그 기본 개념들과 기본 유형을 그냥 좀 알긴 알아. 이런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나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렇게 다 씹어 먹겠다. 그러면 사실 나중에 수능 문제 풀 때 다 기본기, 주추조리 돼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는 또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2027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는요. 26학년도 레알 비기너스 개정 없이 재오픈했으니까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1 과정이 약한 학생들은 비기너스 수학 상하, 요것을 좀 시간 될 때 한번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레알 비기너스 소개 요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실점 개념 강좌 프로메테우스. 요거예요.
자, 수능 실전 개념 강좌고요. 교과 개념의 기본 내용을 학습한 사람들이 수강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레알 비기너스 수준의 내용들을 모른 채로 수강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노베이스 학생들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원래는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인강 올인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노베 커리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일단 미루기로 한 이유는 전적으로 일할 시간 자체가 나오지 않음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노베 출신의 거의 1등급에 근접해 있는 학생들 몇 명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베 학생들이 되게 야망이 크다. 긍정성, 뭐냐면 성공 사례 이거에 대해서 꿈에 부풀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야망 노베 커리큘럼 이런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언제 야망 노베 커리큘럼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노베 학생들 중에 야망이 큰 학생들, 야망이 큰 학생들이 사실 제 수업을 들으면 맞아요. 너무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꿈에 부푼 학생들이 뭔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야망 노베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 야망만 커. 열심히 또 안 해. 꿈에 부풀어 있지만 열심히 안 한다라는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그전에도 이런 얘기 했을 텐데 프로메테우스 수강하려면 그 이전 교과 과정, 교과 개념을 기본적으로 다 좀 자세히 해야 된다. 그래서 레알 비기너스를 좀 수강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도 레알 비기너스, 그것도 수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또 공부 좀 안 하다가 2월이 됐어. 이제서야 레알 비기너스를 수강한다는 것은 주변 친구들은 전부 실전 개념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막 엔제 들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왜 남의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 바로 수능 실전 개념 강좌로 들어갈게요. 해가지고 막 프로메테우스를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불친절해. 개념을 왜 자세히 설명 안 해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자, 근데 저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당연히 교과 개념을 기본적으로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그냥 요약 정리해드리는 방식으로 교과 개념들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 있더란 말이죠. 되도록이면 교과 개념을 좀 듣고 오세요. 그렇게 좀 하기를 권하겠고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수강 가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5등급, 4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만 레알 비기너스 선 수강 후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만 제가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래도 저렇게 수강하고 온 친구들이 또 기본 개념을 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 프로메테우스는 전면 개정할 생각이에요. 일단 교재의 개념 설명 좀 더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예시나 예제 같은 것을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가 정말 최고의 퀄리티의 실전 개념 강좌가 되도록 그리고 교재가 되도록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문풀 강좌인지 개념 강좌인지 모르겠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개념을 실전 개념, 특히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전 개념 이것은 암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로 공부하시잖아요. 실전 적용력이 안 생겨요. 그냥 공식 암기하듯이 와 스킬 하나 딱 암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어디에 어떤 맥락에서 무슨 물음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가 잘 서지 않아.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학습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전 개념은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그냥 개념이 이게 있어. 자, 이거 그냥 써. 이게 아니고 문제의 발문을 읽고 여기서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이 개념을 써야 되고 저런 맥락에서는 저 개념을 써야 되고 이 문제에서 A풀이, B풀이, C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살짝 바뀐다면 현재 이 문제는 A풀이가 더 유리하지만 살짝 바뀐다면 B풀이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맥락의 변화 있죠. 이것을 보면서 공부하셔야 그게 정말 실전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학습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요약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사실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문제에 대한 독해, 그 다음 문제를 해석해 나가면서 이게 왜 이런 개념을 쓰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한 뒤에 이게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에선 이런 걸 쓰라는 얘기다 라는 식으로 제가 정리해 주는 식으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납적으로 원래 강의를 해야 정말 실전 개념다운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문제풀이 강좌 같다라고 느낀 것이에요. 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교재에는 좀 연역적으로
강의는 귀납적으로. 그래서 연역과 귀납을 종합하는 강의와 교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실전 문제, 프로메테우스에 실려있는 모든 실전 문제에 대해서 연관 개념 및 행동 강령을 정리해서 딱 문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역적으로 이것을 딱 정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걸 써먹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 논리적 흐름에 의해서 이 흐름으로 가서 저 개념을 쓰고 있는지 이것을 귀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강의의 창조적 결합, 자 이걸 통해서 완벽한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인강에 올인한다라고 해서 현강에 있던 자료들, 주간지 뭐 이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인강생들에게 다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 Q&A 같은데 제안도 있고 좀 그러긴 했어요. 제가 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현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형태, 뭐 브런치, 주간 프로메테우스, 뭐 이그나이트, 프랙티컬 이 형태 그대로 인강에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특히 주간지의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강대 수능 연구소 뭐 이런데 강대 K 문항들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인강에 올려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강과 인강의 어떤 또 그 나름의 성격 차이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인강에 맞게 그 자료들을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픈할 생각이냐면 주간지의 형태인데 주간지를 매주 판매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워크북을 만드는데 그게 주간지 형태의 주간 프로메테우스 워크북 엔제, 자 이것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과목당 240문항, 8주 분량으로 한 주에 30문항씩 해서 8주 분량으로 해서 과목당 240문항 출시할 예정입니다. 엄청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어요, 겨울 동안. 자, 그래서 5과목 다 오픈하고요. 그러면 1200문제고 여기에는 기출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작 문제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간 프로메테우스 워크북 엔제 이게 출시되고요. 3점 문항부터 시작해서 4점 준킬러 문제까지 뭐 일부 킬러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뭐 그런 난이도 정도까지 해서 주간 워크북 엔제 전부 자작 문항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강 후에 필기 노트를 제공할 생각인데요. 주교재와 워크북 구매자들 있죠? 이걸 다 구매한 학생들에게 필기 노트를 완강 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사전처럼 1년 내내 바로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는 완벽한 바로 실전 개념 강좌. 자, 이거로서 여러분들에게 필기 노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메테우스 강좌 소개 요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자, 요 기출 분석 강좌 가보겠습니다. 평가원만 기출 분석을 합니다. 수능 출제 기관이고요. 제가 이제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 고2 과정에서 뭐 고3 학생들이 그걸 풀면 안 된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고2 과정에서 제가 뭔가 기출 강좌를 하나 더 개설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 저의 그 고3 N수, 자, 수능을 직접 대비한 학생들을 위한 기출 강좌는요,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 없이 오로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한다. 자, 그래서 평가원 기출 분석 강좌가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 학습 후에 수강 권장합니다. 뭐 개념을 알아야 무슨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프로메테우스를 수강한 후에 수강해야 됩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와 병행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완강 후 수강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주간 워크북 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를 공부할 때 좀 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를 다 듣고 나서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자, 성격은요, 교과 개념 기반 기출 분석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기출의 진화 과정을 상세히 해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이런 흐름으로 출제했고 어떻게 진화 발전돼서 출제하는지를 제가 강의에서 많이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기출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그대로 출제되지도 않고 완전히 독립시행으로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연관이 있게 출제가 되는데 진화 발전되게 출제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원의 향후 출제 흐름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기초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예측이라는 것을 이 공부를 그러면 와 이제 이거 출제될 거니까 그것만 공부해야 되지 그렇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평가원은 진화 발전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까지 기출이 여기까지 출제됐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진화 발전 과정이 요로 튈지 절로 튈지 사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뭐 그냥 무조건 한 가지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몇 가지 가능성을 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미래적 관점에서 기출 분석을 해서 대비하는 자 이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의 진화에 대응 가능한 일단 중심적 풀이를 집중 탐구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제가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풀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게 이 문제에서는 잘 풀리는데 조금만 문제가 바뀌면 안 풀리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중심적 어떤 방법으로 놓기는 어렵죠. 이 문제에서도 풀리고 문제가 바뀌어도 잘 풀리고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도 잘 풀리는 유사하지만 잘 풀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중심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게 바로 교과 개념들이 바로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개념 기반에서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고요. 그러면서도 중심적 풀이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제 강좌명이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아닙니까? 이 강좌명에 지금부터 이 취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 솔루션. 하나의 중심적 풀이가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멀티 테크닉. 이게 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냥 무조건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 네 번째 풀이, 많은 풀이를 나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의 중심적 풀이가 일단 중요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풀이. 자, 이런 것이 곁들여지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알파는 선별된 플러스 알파. 실전에서 거의 써먹을 일이 없는 플러스 알파가 아닌 선별된 플러스 알파. 이것까지 해서 향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멀티 테크닉. 자, 이것까지 결합시켜서 공부시켜 드리는 그런 기출 분석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 공부하시고 실전 개념 공부하시고 기출 분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실전 상황을 대비하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빅4, 에스컬레이드 얘네들은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 기반해서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유형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집중 연습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제 하프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좌고요. 빅4이 엔제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기출 분석 강좌, 학습 후 수강 권장합니다. 물론 저기서 이제 빅4 시즌 1, 자, 이런 거 정도는요. 우리가 기본 개념하고 프로메테우스 정도까지 수강하신 뒤에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을 하면서 빅4 시즌 1, 뭐 이걸 같이 병행, 이렇게 하셔도 괜찮긴 해요. 자, 이 엔제와 하프 모의고사에는요. 일단 기출 변형 문제들, 기출이 진화 발전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다 다루고요. 동시에 신유형을 또 다룹니다. 신유형,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유형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자, 그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다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최고의 퀄리티를 높이는 한 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빅4과 에스컬레이드의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당연히.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 중에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계산이 많은 문제들도 또 풀어야죠. 그리고 단순히 계산 많은 문제들을 넣어놓는 경우는 조금 적어요. 뭐냐면 그 계산이 어떤 변별이 되는 종류의 그런 의미가 있는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놓는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일부 문항들은 학생들이 조금 여기서 계산이 조금 더 짧으면 더 좋아했겠다. 그런 문항들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제가 다 검수하고 그러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직접 문항 출제를 원래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제가 또 문항 출제를 하면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건 제가 출제한 문항인데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보면 깔끔하고 발상 괜찮고 그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문항 출제하는 일이 지난 한 1년 사이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제가 좀 출제를 했었어요. 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출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확보를 좀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출제하지 않아도 뭐 저 혼자 출제하면 또 이제 발상의 다양함이 조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출제한 문항들 제가 또 검수를 좀 해서 학생들이 보기에 정말 문제가 좋구나, 깔끔하고 좋구나. 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물론 일부 계산 변별이 필요한 문제들은 계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검토,
이런 데도 대폭 관여할 계획입니다. 수능 실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집중 훈련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면서도 약간 신유형,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이것을 확실히 시켜드리겠습니다. 빅4-10은요.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는요. 작년의 경우는 에스컬레이드 21과 50 이렇게 난이도 나눠서 출시를 했는데 올해는 그냥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단일 그 종류로 출시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이제 50에 가까운 그냥 B킬러, 준킬러 있죠? 자, 그런 문제들로 딱 집중해서 그렇게 구성될 거고 회차를 조금 많이 출시할 예정이에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자, 여기 있는데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고요. 제가 요 자부할 수 있는 게 수능 난이도에 상당히 근접한 모의고사다. 자부할 수 있어요. 수능 난이도보다 물론 조금 어렵겠죠. 근데 그거는 수능 현장감을 생각하면 당연히 조금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수능 실전에 진짜 근접한 뭐냐면 너무 뜬금없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모의고사 아니다. 그래서 100분 안에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을 할 수 있으면서도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모의고사하고 이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뭐 저 나름대로 제가 예전에 뭐 10년 전 막 이렇게 모의고사 만들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뭐 조금 학생들 변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빡센 문제들 막 넣고 그때는 또 가형 시절에 가형 킬러가 굉장히 빡센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그런 문제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도 좀 흐르고 문제 출제 스타일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엔지와 모의고사는 또 다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에 대해서 현실적 난이도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저랑 배운 선생님 모의고사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문항.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대 교무실에서 밤새 가면서 막 문제 만들고 이런 거 강대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어요.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 일하는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지금 우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출제 팀들이 있거든요.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이제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 팀들이 이제 제가 딱 원하는 난이도 이것으로 많이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난이도 근접하고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희말이 없는 문제들 그런 게 아닙니다. 딱 임팩트가 약간씩 들어가 있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흔들릴 수 있어. 마음을 흔드는 모의고사 그러면서도 딱 실전 난이도에 근접한 모의고사 이게 저는 가장 최상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마음을 흔드는 문제들 이런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 대비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26학년도 수능 딱 끝나고 나서 학생들 중에 뭐야 제가 현강에서 이번에 34회분을 출시했었거든요. 수능을 보니까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35회 같았어. 이런 반응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수능 적중 이것도 좀 노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여기 보시면 기출분석에 근거해서 당해 수능 적중을 노립니다. 26학년도 수능 총평 한번 보세요. 제가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여기서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구평 적중, 수능 적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 말고도 적중 문항들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표적인 문제들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올해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문제들 선보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병호 파이널. 자, 여기 있는데 이 파이널은 구평 이후에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파이널. 이것은 이제 기출 파이널인데요. 기출 문제를 왜 다시 보는가? 이게 기출이 어쨌든 간에 진화 발전돼서 그냥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능이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6구평 어떻게 연결해서 나오나? 이것도 수능 총평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서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구평 어떻게 연결해서 변형 발전돼서 나오는가? 그걸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래서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파이널은 최신 기출들을 가지고 이게 변형 발전돼서 수능 때 이런 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걸 좀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봐라. 자,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강좌입니다. 토탈 리콜. 이거 말 뜻이 뭡니까? 토탈. 완전히 리콜. 재생시킨다. 자, 이런 뜻이죠. 영화 토탈 리콜에서 따온 그 문구입니다. 토탈 리콜은요. 파이널 때 1년간 공부한 것을 완벽하게 기억을 재생시키는 강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프로메테우스 때부터 배웠던 실전 행동 강령을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자작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공통 과목 일단 출시 하고요. 선택 과목 출시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일단은
약속을 뭐 선택 과목도 출시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 제가 일이 또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으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은 출시하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지금 문을 열어두고 있다. 어떻게 할지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자, 그다음에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파이널. 자, 요거는 우리가 현강에서 진행되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중에 우수 회차들 선별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당해 수능 적중을 노리는 자, 이렇게 파이널 세 강좌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까지 딱 살펴봤는데요. 오픈 일정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레알 비기너스는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메테우스는 12월 중하순. 자, 요때 오픈을 할 거고요. 워크북이랑 같이 오픈을 합니다.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자, 1월쯤에 오픈합니다. 1월 아마 초 뭐 이 무렵부터 오픈할 것 같아요. 그다음 빅포텐. 빅포텐 시즌 1은 2월 중에 오픈하고요. 시즌 2는 4월 중에 오픈합니다.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는요. 요거는 아마 6월 초 이쯤에 아마 빅포텐을 좀 어느 정도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을 재고 푸는 B킬러, 중킬러 문제를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6평 무렵쯤 그때쯤 오픈할 예정이고 회차는 늘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커리가 안 나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딥마인드 미적분을 제가 요 26학년도 수능 대비 때는 출시를 했었어요. 그 딥마인드 미적분은요. 여기에 지금 안 넣은 이유는 미정입니다. 출시를 할지 말지 미정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평을 보고 나서 제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6평을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만약에 출시를 안 하더라도 26학년도 딥마인드 미적분은 그대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뭐냐면 지금 학생들의 어떤 요구사항 중에 간접 출제 범위를 정리하는 중학도형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리하는 강좌 이런 것을 좀 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프로메테우스에서 해당 직접 출제 범위를 가르칠 때 필요한 간접 범위들 있죠. 그것을 다 정리해 줄 생각이었어요. 사실 원래도 저희 뭐 예를 들어 지수로그 파트에서 정수 조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합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다뤄주고 원래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뭐 주기성, 대칭성, 주기성 이런 파트 수투 같은 데서 우리 고1 때 배우는 대칭이동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프로메테우스에서 일단 다뤄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출제 범위 강좌는 출시하지 않는 것인가? 자, 요거는 제가 프로메테우스 수업을 일단은 다 좀 마치고 나서 겨울을 지나서 필요하면 3월 이후에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프로메테우스 강의를 좀 해본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 이후에 그 필요하면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메테우스 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잘 듣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피드러너 모의고사가요. 이제 올해는 6평 대비 모의고사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평 대비 모의고사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 모의고사로서 원래 시즌 1, 2, 그 다음에 파이널 시즌 1, 2에서 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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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분에서 16회분 이렇게 출시했었는데요. 자, 2027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는 똑같이 16회분 이렇게 출시할 수도 있고요. 약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회차가 16회 그 언저리에서 아마 구성이 될 건데 회차 구성을 시즌 1, 2, 파이널 시즌 1, 2 이렇게 할지 아니면 조금 뭐 회차나 그 각 시즌마다의 회차 수, 자, 요거를 약간 바꿀지, 자, 요것은 조금 열려져 있다. 요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아마 6평 대비 모의고사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7월, 8월, 뭐 그 다음에 9월, 10월 그때쯤 아마 출시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파이널 강좌는 9평 이후, 자, 이렇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출시 시점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렇게 레알 비기너스, 프로메테우스,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빅포텐 에스컬레이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그 다음에 파이널. 자, 요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OT는 요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상반기에 인강에 올인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교재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2027학년도 수능 가장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